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무려 450명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인도 30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이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다는데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첫 소식 여인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황급하게 뛰어갑니다. 무장한 미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당장 일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대기 중인 공장 노동자들 사이로 한국인 얼굴도 보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오전부터 헬기와 장갑차와 함께 총기를 든 미국 이민당국 관계자들이 공장을 급습했고 하루 종일 신분 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Wait your turn, give your ID, let them do the background checks, and when they told you to go, you had to go. 해당 공장에는 1,4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 직원 등 약 450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로 연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공장 건설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년 가동이라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현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체포해간 450여 명 중에 이 절반이 넘는 300여 명이 우리 국민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비자를 문제 삼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미국 현지 국내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 이 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건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45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장 간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 직원을 비롯해 공장 설비 작업을 하던 우리 협력사 직원 등 300여 명입니다. We are making many arrests of undocumented individuals. We have encountered many lawful employees working here, United States citize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and they are of course being released. 체포된 한국인 주재원 상당수는 현지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는 B1이나 에스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화오션 등이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첨단 생산 시설을 조성 중인 상황. 앞으로 불법 체류 단속을 빌미로 우리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미국 내 사업도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의 대응을 위해 주 미국 대사관 총영사와 주 애틀랜타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속 현장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됐고 마치 군 작전처럼 이뤄졌습니다. 장갑차 헬기까지도 사전에 준비를 했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가방 수색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단속 규모도 엄청났는데요. 오늘 현장에는 미국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외에도 이민세관 단속국, 연방수사국, FBI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불법 이민을 지금 체포를 하겠다는 건데 한국 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체포한 이유가 뭐예요? 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걸러내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했죠. 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체포된 한국인이 지금 300여 명으로 전해지는데
그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사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체포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한국에서 출장 온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본사 직원들이 있고요. 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협력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미국 비자 종류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의 이스타를 비롯해서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 관광 목적의 B2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 해당하는 H1 비자가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요, 대부분 직원들이 B1, B2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일부 이스타를 받고 미국에 들어간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스타나 B2 비자를 단기 근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B1 비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B1 비자를 받고 교육 업무를 한 걸 실제 근무로 봐서 미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한국에서 온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문제 삼는다면 네. 이거 우리 기업이 북미에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마스가로 대변이 됐죠.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선 고도의 특수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 인력에 교육 인력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인적 교류를 제한하면 현지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미국에선 현재 투자하라고 우리 기업들에게 많이 독려도 하고 사실상 압박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한미 경제 공조에 좀 균열도 우려되는데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 급습을 당한 배터리 공장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는요,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곳입니다. 이미 삼성, SK, LG 등 한국 기업 110곳 넘게 진출해 있고 17,000명 넘게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함께 별도의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도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외교부는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주 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는데요.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선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 안으로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여권은 올해 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다른 기구를 만드는 안을 추진하는데요. 조직 개편하면 자연스레 이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 전에라도 기소가 된다면 직권 면직을 할 걸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권이 올해 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모레 예정된 고위 당정에서 이재명 정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방통위 개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도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아웃은 이러한 긴 흐름 속에서 필요한 정책 논의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운 입법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 결정을 자초할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그 전에라도 이 위원장이 형사 기소될 경우 직권 면직을 통한 교체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연내 교체가 불가피하다며 이 위원장도 대구시장 출마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검찰개혁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화영 대북 송금 관련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재판 뒤집기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건인데 여당은 재판이 잘못됐다며 술파티 회유 주장을 다시 따졌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김광민 변호사, 그리고 검찰의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회유 압박을 캐물었습니다. 김성태하고 그리고 안보수, 방용철, 이화영 등등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그게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회유와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초에 지금 요 회 도시락 이전에 나왔던 말씀하세요. 것은 예.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최종 확정 판결을 냈지만 다시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넣어야지만이 살려준다고. 야당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 뒤집기에 나선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를 빙자해서 한마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술파티 회유 의혹이 일었던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별부 설치법이 법사위에 상정됐죠. 자, 그 이후 결국 내란을 청산할지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 내란 특별재판부의 시작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요. 야당은 보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내란 특별법을 오늘 논의하면서 한번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한 후 설치 제안이 나온 건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단 9일 만에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한 게 내란 특별재판부의 시작이란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언론단체 학자들 사이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언론중재법 초안의 핵심은 허위 보도의 경우 언론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허위 보도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중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허위 보도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란 지적입니다. 한 언론학자는 가짜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절대 배액제 도입도 논란입니다. 손해액의 최대 20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져 징벌적 배상보다 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보의 기본 손해는 만약에 10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10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의가 인정되면 5배를 한다. 여기에서 법원이 파급력이 컸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증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송 남발도 우려됩니다. 거액의 배상 사례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공론장은 굉장히 위축될 거란 겁니다. 권력 감시 위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일단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한 언론학자는 허위 보도를 심판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권력자, 정권이 임명하다 보니 권력자 비판에 엄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최소한 권력자에 한해서는 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특위위원장은 미국처럼 900억 원은 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며 징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당과 조국 원장이 외면했다면서 탈당을 했죠. 조국 혁신당 오늘 고개 숙여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조 원장도 자신은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비위 괴롭힘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원장의 외면이 원인 중 하나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답변을 회피했던 조 원장.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 사건 당시 비당원 신분이었던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면서도 사건 발생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라 개입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의 오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좋든 싫든 조국당 아니냐며 이 비당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자한 기자입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비당원이어서 개입할 수 없었다는 조국 원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 고문은 7월 17일 장문의 서신을 조 전 대표에게 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옥중 편지로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건은 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좋든 싫든 조국 혁신당은 조국의 당인데 당원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사면 직후 만남을 요청했는데도 9월 초 위로할 예정이라는 답을 보면서 사람은 후순위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미숙 고문은 채널A에 절차만 갖추면 된다는 인식에 피해자가 절망했던 건데 아직도 사건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강 전 대변인 측은 조국 원장이 언급한 재발 방지 권고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이 조국 혁신당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성비위 사건이라니요? 이 혁신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작년에 당내에서 동료들의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이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도 있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피해자가 4명이고 모두 당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쪽과 다각도로 취재해보니까요. 지난해 택시 노래방, 올해 면접 장소 등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대변인과 당직자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올해 4월 당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이 접수됐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가해자 한 명은 제명되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피해자 측이 다시 문제를 이제 삼게 된 건데 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고요. 2차 가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 하나 때문에 10명 힘들다, 배은망덕하다는 발언을 당내에서 들었고 그런 발언을 한 2차 가해자들은 승진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피해자들을 도와준 조력자는 제명되고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사실 안 되는 건데 당에서 뭐라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진상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2차 가해는 집단적이었던 건 아니었다면서도 관리 부족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조력자를 제명한 건 이 건과 무관한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는 조국 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조 원장에 대해서 지금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조 원장이 수감됐을 때도 안 도와줬고 그래서 사면을 기다렸는데 나와서도 안 도와줬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조 원장이 수감돼 있던 7월 17일 장문의 서신을 보냈는데요. 답 없었고요. 사면 후에 보자고 청했는데 조 원장의 답은 지역 일정 이후 보자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 원장은 뭐라고 해요? 네, 수감 때 답을 못했던 건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무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사면 뒤 만남을 못한 건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럼 옥중에 낸 정치적 메시지는 뭐냐며 그때 한마디라도 안 해줬으면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면 후 답을 안 한 거에 대해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원장 뒤늦게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의제 없이 따로 만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그 전에 여야 대표와의 오찬도 있는데 평소 냉랭했던 여야 대표 간 악수하는 모습도 그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어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단독 회담이 이어집니다. 역시 의제 없이 진행되는데 장 대표는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최근 논란 사안을 다 문제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검법을 연장한다든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결국은 야당을 탄압하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민생을 챙기기보다 야당을 탄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의 첫 만남도 주목됩니다. 정말 악수를 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아니 국민께서 다 지켜보시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 사안을 더 조율할 예정이지만 합의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오늘 18일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론까지 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취재됐습니다.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1조 3,800억 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집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재산 분할 액수를 66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노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로 유입돼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이 걸려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6년 만에 다시 만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 줄곧 돈독함을 과시했습니다. 시종 미소 짓고 상대를 추켜 세웠는데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회담 뒤 단독 만찬까지 함께하며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 앞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한 얼굴로 악수를 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손등을 2차례 토닥이며 친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북중 정상이 만난 건 6년 만, 회담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两党两国进一步发展友好合作关系提供了重要契机，中朝友谊源远流长。 김 위원장도 화답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중국 권력서열 5위 차이치석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 두 정상의 최측근이 총출동한 가운데 회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식사까지 함께하는 등 국빈급 대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회담 소식을 오늘자 일면 최상단에 대서특필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중 간 고위급 왕래와 소통 강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시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회담 직후 김 위원장은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차이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이 기차역에 배웅하며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한 북중 관계 악화 의구심이 이번 회담을 통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이번 방중에선 김정은 일가가 착용한 수천만 원 시계와 가방 등 명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외 사치품 수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버젓이 유입되는 겁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때 김 위원장 왼쪽 손목에서 금빛 시계가 반짝입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해당 시계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IWC 제품으로 14,100달러, 우리 돈 약 2천만 원짜리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당 시계를 착용한 모습은 5년 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등 여러 번 포착된 바 있는데 이번 방중 기간에도 다시 확인된 겁니다. 동행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을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일가가 해외 생활 경험이 있어 사치품을 잘 안다며 특정 제품을 골라 구매를 지시한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안이죠. NK뉴스는 주민들에겐 외국 사치품을 금지하면서 정작 김 위원장 일가는 착용하는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발길질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건데 피해자 중엔 80대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던 60대 여성. 한 남성이 나타나 여성을 강하게 밀치더니 머리를 붙잡고 쓰러뜨립니다. 의식을 잃은 듯한 여성의 머리 위에 발을 올린 채 가만히 서 있는 남성. 여성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합니다. 남성은 도로 위로 달아났고 지켜보던 시민 2명이 남성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한 남성이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남성은 400여 미터를 돌아다니면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6명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남성을 폭행한 뒤 시민들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여자분이 누워 있는데 발로 밟고 차고 있는 거를 보고 이분 못 도망가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 6명 중 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부상자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다짜고짜 파출소를 찾아가 문을 열라며 한 남성이 문을 걷어차고 화분도 던졌습니다. 불과 20분 전 음주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분이 안 풀린다며 파출소에 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파출소 문이 부서질 듯 크게 흔들립니다. 한 남성이 찾아와 다짜고짜 문을 열라며 흔들어대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난 듯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내려칩니다. 파출소 옆에 세워진 자전거를 던지려다 실패하자 이번엔 옆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트립니다. 당시 파출소 안엔 경찰관과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해 남성을 진정시켜 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야 소동이 마무리됩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저희가 진정시키려고 했는데도 위협적인 행동과 술에 취한 감정으로 통제도 따르지 않고. 남성은 30대 A씨. 알고 보니 불과 20분 전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줬다며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 난동을 부린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용물건 손상죄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20대 남성이 골목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역주행까지 해 도주로를 신속히 차단했습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 김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방통행도로에 멈춰서 있던 경찰차. 잠시 뒤 무언가를 발견한 듯 왕복 10차로 도로를 빠르게 역주행합니다. 사거리 한복판을 지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흰색 차량을 급히 막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는 버스 전용 차로를 빠르게 달려 흰색 차량의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경찰이 나가가 운전석에 있던 2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차 문을 열더니 이거 새거랑 그걸 채워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의 위치를 CCTV로 파악한 뒤 경찰차로 추적해 검거한 겁니다. 남성은 하루 전 서울 구로구 골목에서 차 키가 내부에 보관돼 있던 차량을 훔친 뒤 자기 차처럼 몰고 다녔습니다. 남성은 이곳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펴진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을 때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남성은 차를 좋아하지만 돈이 없어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단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뒤늦게 이들을 붙잡았는데요. 오늘에야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 CCTV엔 어린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회색 SUV 차량이 멈춰서고 초등학생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얼마 뒤 갑자기 뛰어 도망가는 학생들. 차량은 유유히 자리를 뜨지만 학생들은 불안한 듯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유괴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건네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엔 유괴 시도 신고를 해프닝처럼 발표했던 경찰에 대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학부모들이 무슨 되게 루머를 터트린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갑자기 맞았다더라 이러니까 되게 화도 나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수사를 하는. 원래는 저도 일이 있고 해서 데리러 오진 않는데 그 기사 보고 애들만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서. 경찰은 피해 아동 측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이 달랐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초동 수사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길 잃은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가 가족을 찾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유를 건네며 아이를 다독인 아르바이트생의 침착한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전합니다. 빨간 티셔츠 차림의 아이가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채원 씨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어려 보이는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할머니랑 누나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놓쳤다.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아이가 기억하는 누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아이에게 바나나 우유를 건네며 안심시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이 가족과 연락이 닿았고 서둘러 달려온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김 씨의 배려 덕에 아이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좀 그래도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위급 상황 같은 게 있으면은 최대한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편의점은 아동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집은 위험에 처한 아동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편의점과 약국, 문방구 등으로 전국 11,000여 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길어진 가뭄이 강릉 시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물까지 배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가뭄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시설에 제한급수가 시행됩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 주차장에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강릉시가 나눠주는 생수를 받으러 온 시민들입니다. 한 명당 엿새치 분량인 12리터 생수가 배부됐습니다. 여기 성함 적으시고요. 옆에는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차량을 탄 상태로 생수를 지급받는 소위 드라이브스루 방식입니다. 시민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먹는 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이런 가뭄이 온 것 같습니다. 시민 2명에게 지급되는 생수 24kg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족에는 이렇게 직접 배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물 배달 왔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밑으로 내려갈 경우 생수를 배부할 계획이었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소방차의 군부대 차량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오늘은 산림청과 군부대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경포에서 떠온 물 1,600여 톤을 쏟아부었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2%로 또 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100톤 이상 저수조를 갖춘 공동주택과 대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갑니다. 상수도관을 잠그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이 보유한 저수조에 직접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야간 시간 단수에 이어 격일제 급수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아름다운 케이블 전차 푸니쿨라가 악몽이 됐습니다. 이 탈선 사고 어제 한국인 부상자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조사해보니 한국인 2명이 숨지고 한국인 1명이 크게 다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선로 위에 전차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잔해 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관광 명물인 케이블 전차 푸니쿨라 사고 현장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전차가 탈선하면서 최소 1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망자 중 2명이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Dois cidadãos sul-coreanos que tivemos a prestimosa colaboração desde a primeira hora da embaixada deste país.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남성 1명, 여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인 여성 1명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사 조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사망 소식에 현지 한인 사회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도하는 분위기죠. 주변에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연락 오고 어떡하냐 이제 그러고요. 리스본에 그렇게 큰 사고가 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인명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고 현장엔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리스본 내 다른 푸니쿨라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현지에선 전차가 사고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구식 소재로 제작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했습니다. 저마다 신기술을 뽐냈는데요. 이 중국은 계단을 올라가는 로봇 청소기를 내놨고 우리는 목소리를 알아듣는 AI 냉장고를 내놨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장호림 기자와 눈으로 비교해 보시죠. 계단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 한 대. 스스로 내 다리를 펴더니 장갑차처럼 정상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중국의 한 로봇 청소기 업체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사이버 X입니다. 최대 25cm 높이까지 계단 등반이 가능한데 탑재된 스마트 시스템이 장애물의 높이와 각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AI 반려 로봇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반격에 나선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11 등 신제품을 공개하고 역대급 초슬림을 강조했습니다. 두께는 5.1mm로 그동안의 시리즈들 중 가장 얇습니다. AI가 탑재돼 음성으로만 작동하는 냉장고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Open the fridge door. LG는 자체 AI를 활용해 10여 개의 가전제품들을 한꺼번에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직까지 프리미엄 가전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 이번 IF의 중국 참가 기업은 단일 국가들 중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 속에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한중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노상 전차가 다시 등장합니다. 해외처럼 우리도 트램이 생기는 건데요. 위례선 트램 그 시험 운행 현장에 가서 광민경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150만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발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전전차는 끊임없이 시가를 왕래하면서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약 70년간 서울 시내를 달렸던 노상전차 트램이 58년 만에 부활합니다.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위례선 트램은 서울 송파구 마천역에서 출발해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합니다. 위례선 운행을 앞두고 이번 달부터는 오송시험선에서 예비주행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트램 길이 33.9m, 높이는 3.6m. 과거와 비교해 곡선형 외관이 눈에 띕니다. 트램은 초저상 구조로 제작됐는데요. 노약자나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합니다. 차량 이동합니다. 트램에는 최대 25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이다 보니 진동이나 소음도 심하지 않습니다. 평균 시속 20에서 30km, 최고 시속은 50km까지 나옵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위례선 본선 구간에서 종합시험 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5,000km를 여기서 다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선에서도 시험 운행을 하고 제가 종합적인 운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트램이 지상교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우리 고추장이 전 세계 K푸드 열풍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맵다고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난해 소스 수출 시장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요리 유튜버가 고추장을 들고 나와 소개합니다. I bought 2 of them. Yes.
Seriously, I use this like crazy. 주로 볶음 요리에 사용하거나 소스를 만들어 먹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매운 볶음면에 매운 소스를 섞어 먹는 챌린지를 펼칩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기네스 펠트로도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소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I've tried the sauce before actually. Some of the sauces I stir fry with like beef. 국내 식품사들은 수출용 소스 상품을 따로 선보이고 김치 맛이 나는 소스 상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맞춤형인 수출용 고추장 소스와 국내에 팔고 있는 고추장입니다. 색깔부터 확연하게 다르고 수출용 고추장이 약간 더 묽은 편이고요. 맛은 일반 고추장보다 매운맛보단 단맛이 더 강한 편입니다. 케첩처럼 고기나 소시지를 찍어 먹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I feel Korea sauce is more spicy. K소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약 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식품사들도 속속 한국 소스 개발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미국 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커버그, 팀 쿡, 네로라는 기업 수장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한 명 한 명 얼마나 투자할 거냐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 미국을 대표하는 IT 거물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백악관 만찬에 총집합한 겁니다. 트럼프와 가까운 자리엔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팀 쿡 애플 CEO를 비롯해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순다르 피차이 등이 앉았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자 트럼프가 옆자리에 앉은 저커버그를 향해 기습 질문을 던집니다. How much are you spending, would you say, over the next few years? Oh gosh. I mean,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something like, I don't know, at least $600 billion through 28 in the U.S. Yeah. It's a lot.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다른 CEO들에게도 질문을 이어갑니다. And Jim, how much money will Apple be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600 billion. We're very proud to do it. 이들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도 수백만 달러씩을 기부한 바 있는데 블룸버그는 트럼프 측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들에게 다시 손을 벌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찬에 불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와의 관계 악화로 초대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초대는 받았다면서 아쉽게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올해 102살의 일본인 어르신이 2박 3일에 거쳐 3,000m가 넘는 후지산 정상에 올라 최고령 등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도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계단을 오를 땐 넘어지지 않을까 주변 지인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봅니다. 거센 바람을 헤치고 올라서자 멀리 구름이 보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의 정상, 해발 3,776m 지점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후지산을 등반한 주인공은 올해 102살의 아카자와 고키치 씨입니다. 1923년 6월생인 아카자와 씨는 후지산에 오른 최고령 인물로 기네스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安があったけど、やっぱり行ってみるとね、富士山も途中でやめたい時期が随分ありましたけどね。 거의 매주 등산을 할 정도로 산을 좋아하지만 강풍과 기압 압박에 맞서 해발 3,776m를 오르는 것은 젊은이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대상포진과 신부전 등 병까지 겹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딸과 손녀, 사위 등 함께 등반한 가족들의 격려가 결국 그를 정상까지 이끌었습니다. 日本の山ではほとんど登ってますから、富士山の目的が一つ二つあったから、その目的を達成できたことで満足します。
또 다른 등산 계획을 묻자 후지산으로 충분하다는 아쿠자와 씨. 하지만 체력 회복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미국 캔자스주 하늘에 비행 접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광경도 잠시 강풍과 우박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비행 접시 모양의 거대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흔치 않은 광경에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Look at that. Oh, that's beautiful.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주변에 번개가 번쩍이고 강풍과 함께 우박도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캔자스주에서 최대 시속 113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폭우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주택과 차량 피해가 잇따랐고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선반이나 UFO 모양의 거대한 폭풍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현지에서는 기온 상승과 습도 증가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말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한 도로.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바꾸려 하지만 옆 승합차가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택시는 속도를 높여 보복을 하려는 듯 승합차에 가까이 붙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전복됩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급히 속도를 줄이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양보 운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축제여야 할 결혼식이 불청객 때문에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하객인 척 식장에 들어온 도둑이 흥겨운 틈을 타 축의금을 모두 훔쳐 달아난 건데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신랑 신부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하객들도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결혼식장은 클럽을 방불케 할 만큼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주변을 서성입니다. 사람들이 한눈을 판 사이 성큼성큼 식장에 걸어 들어와 상자를 들고 빠져나갑니다. 밖으로 나간 남성은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상자에는 약 6만 달러, 우리 돈 약 8,35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축의금 절도 사건입니다. It's just an invasion of privacy. People write special notes, thank yous, congratulations, and that's been taken away from us as well.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범인은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지 시각 2일 튀르키예 북부 인기 관광지인 종굴다크 앞 해변.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짜리 호화 요트가 처음으로 바다에 진수돼 천천히 나아가는데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쓰러집니다. 쓰러진 요트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도 포착됐습니다. 요트에는 선주와 선장, 승무원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트 주인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패션계의 거장 조르지오 알마니가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마니는 절제된 우아함을 모토로 한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으며 10조 원 넘는 패션 제국을 세웠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91세로 별세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인생은 사실 패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밀라노 의대를 중퇴하고 군대를 전역하고서야 패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You never formally studied, you never really went to fashion school, no? No, questa è una cosa che stupisce molto le persone. Io ho tutto imparato invece da solo. 하지만 타고난 감각으로 절제된 우아함을 담아내며 패션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Tried them on, and all of a sudden this character started coming alive. This kind of very contemporary guy. You know, that was the beginning of me getting into that character. Was actually his clothes. 아르마니는 단순함과 실용성을 가미한 과감한 도전으로 여성복에서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아르마니는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원 가치의 패션 제국을 세웠고 세계 200대 억만장자로도 선정됐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패션 거장의 사망 소식에 배우 줄리아 로버츠, 신디 크로포드 등 유명인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 주변기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세금이 화제가 됐어요? 네, 오늘 등장한 세금 입각세입니다. 세금인데 입각세라고 적힌 명세서를 받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예요, 입각세가? 네, 쉽게 말하면요, 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들어보시면 압니다. 세금 체납, 과태료 체납으로 15차례 재산 압류가 되고 차량 등에 대해서 14차례 압류가 됐죠. 아파트 압류도 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납부를 부랴부랴 합니다. 소위 입각세 내신 겁니까?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청문회 앞두고 다 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 체납 건수도 워낙 많긴 많더라고요. 지방소득세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까지 지방세 체납만 29건입니다. 청문회 앞두고 900만 원 넘는 세금을 부랴부랴 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체납했습니다. 속도 위반하고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스쿨존 위반 상습적으로 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재산이 25억, 제가 찾아봤거든요. 25억 정도 되던데 네. 왜 이렇게 안 낸 거예요? 기업 과태료 부과하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인데 그렇죠. 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 탈법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 걸맞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 기조와도 딴판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의 경험 살려서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고 했거든요. 시장을 하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조사를 하러 다니는 일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했는데 띵동해서 물어보니까 집에 진짜 달러 뭐 이런 거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 후보자는 지연 납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두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글자들인데요. 네, 글자는 다르지만 여전한 건 있습니다. 법사위, 오늘도 시작부터 설전벌였는데요. 증인 채택 두고 맞붙다가 말꼬투리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옹호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시하실 증인 또는 사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 정말 좀 뜬금없는 얘기들인데 네. 나 의원이 사고치고 도망왔다는 건 뭔 말이에요? 패스트트랙 재판 받고 있다는 걸 꼬집은 거죠. 내란 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사고치고 도망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말꼬리 잡기, 법사위의 주특기죠.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갑질 잘 좀 자제해 주세요. 갑질이라뇨?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어요? 여라는 글자 모음 하나 바꾸면 야가 되잖아요. 한 번쯤은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말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죠. 밤사이 서울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또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서쪽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 오겠고요. 내일 밤부터 시간당 최대 50mm씩 강하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더위는 여전해서요. 오늘 밤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까지 오릅니다. 중부의 비는 모레 오후면 그치겠지만 남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